네, 반갑습니다. 사문이 먼저다 경제인입니다. 우리 23강 수능 실전 문제 풀 건데요. 108페이지부터고, 여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어려운데, 3번 틀렸지. 그 다음에 5번 틀렸니? 기출 플러스 2번 틀렸니? 너네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그거 3개만 보셔도 되고요. 그냥 다 보셔도 되고 1번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랑은 1번부터 풀 거고. 음. 그리고 제가 22강에서 우리 요 사회 계층,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그 현상, 요 단원의 개념 설명을 초반부에 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 그 개념 설명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 10분짜리 그 개념 설명만 보시면은 요 단원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번부터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또 1번부터 문제를 이렇게 쓰게 만드네요. 그다음에 기역 니은, 그다음에 니은 기역이 아니라 니은 니은이지. 니은 니은, 그다음에 니은 기역, 그다음에 기역 기역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봅시다. 자,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가 갖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는 기능론이죠. 기능론.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질문 보시면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인정하는 건 누구의 관점이야? 니 아니죠. 이거 이제 영상 안 봐서 그래.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는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가 인정을 하죠. 그죠? 얘는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기역과 니은을 보시면은 두 번째 질문은 A랑 B가 기능론이든 갈등론이든 둘 다 예라고 대답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니은이 예, 기억이 아니오가 되는 거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이랑 두 번째 질문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여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 거는 B이기 때문에 B가 기능론이 되는 거지. A가 자동적으로 갈등론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를 보시면은 가는 지금 누가 예라고 대답해? A가 예라고 대답하죠. 그래서 우리 가에는 A에 해당하는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셔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둘 다 기역 아니오기 때문에 나에는 기능론, 갈등론 모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오셔야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1번 볼게요. 기역은 아니오였죠? 틀렸고요. 2번 A는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인데 피해야 되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2번도 답일 수가 없습니다. 3번 B는 기능론은 직업 간 소득 차이를 사회 문제로 보지 않아요. 소득 차이에다가 밑줄 치시고 소득 차이. 음. 우리 기능론은 기본적으로 직업의 사회적 중요도에 따른 무슨 분배야? 차등 분배를 요거를 어, 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직업의 사회적 중요도에 따른 차등 분배 체계가 우리 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원 뭐 있어? 의사, 뭐, 대통령? 이런 거 아무나 해도 돼요? 응. 의사를, 의사를, 우리, 뭐, 장현이 같은 애들이 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병원에 가겠니?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 분배해야 되지, 뭐 직업을 뭐 랜덤으로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적게 노력한 사람한테 똑같은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3번은 이래서 답일 수가 없고요. 4번. 가는 우리 갈등론에 대한 설명인데,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분배 기준이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다. 자, 우리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건 갈등론이죠. 우리 가에는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5번. 우리 나이는 둘 다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 불평등사를 설명하는가? 우리 사회 구조적 측면에다가 밑줄 치시고, 그게 뭐야? 상민아 뭐야? 것이. 거시적 관점이죠? 그럼 우리 기능론과 갈등론은 모두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둘 다 예라고 하기 때문에 답일 수가 없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보시면은, 자, 다음 대화에서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갑을의 관점에서 갑부터 보시면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볼게. 형법은 재산이 많은 집단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가난한 집단이 부유한 집단에 도전하는 것을 억압한다. 이거 누구의 입장이야? 그쵸. 우리 갑이 갈등론이고, 을 볼게요. 을 중간 줄을 보시면은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이나 업적에 따라 부유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형법은 사회 구성원들의 정당한 몫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누구의 주장이야? 기능론이죠. 갑이 갈등, 을이 기능이고요. 기억부터 볼게요. 갑의 관점, 갈등론은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부정하죠. 갈등론은 부정하죠. 니은, 을의 관점, 기능론은 사회적 희소 가치가 사회 전체의 합의 밑줄, 사회 전체 합의 밑줄. 그래서 얘가 기능론 맞습니다.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디귿, 갑의 관점은 갈등론은 사회 각 집단의 본질적으로 이익 대립의 관계가 존재한다. 맞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 사회의 집단을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구분하는 거는 갈등론만 해요. 그래서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사회적 희소 가치는 뭐냐면은 누구나 얻고 싶지만 누구나 얻을 수는 없는 거거든. 뭐 예를 들면은 뭐 한강뷰 아파트? 한강뷰 아파트에 누구나 살고 싶어 하잖아. 근데 누구나 살 수 있어? 그럴 수는 없어요. 아파트를 한 10,000층 정도로 지으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사회적 희소 가치인데, 지배 집단은 계속 거기서 살라고 할 거고, 피지배 집단은 우리가 들어갈 거니까 너네가 나와 이렇게 주장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대립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갈등론의 주장이고요. 기능론은 이제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좋은 데 살겠다는데, 너네가 노력 안 해놓고 왜 땡깡이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리을, 을의 관점, 기능론은 갑의 관점과 달리 차등 분배 체계가 사회 구성원들의 성취 동기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극한다고 보는 거지. 누구나 한강뷰 아파트에 살려면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거지, 그런 게. 그래서 리을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었죠? 3번. 이건 맞았지? 네. 3번으로 넘어가시면은, 지금 카드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드가 일단 어떤 관점에 해당하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1번부터 봅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은 사회 전체의 필요, 밑줄, 사회 전체의 필요에 의해 나타난다. 이거 누구야? 기능론이죠? 그 대답을 크게 해야 마이크에 들어가요. 2번. 차등 분배 체계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 자, 일단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나눈 거부터가 무슨 론이야? 갈등론.
갈등론, 갈등론. 3번. 빈곤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 적응 노력이 중요하다. 이건 누구야? 기능론. 이건 기능론이죠. 4번. 사회불평등 현상은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거 누구야? 둘 다. 그쵸. 얘는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에 해당하는 주장이고요. 5번. 교육 제도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사회구조가 일단 불평등하다고 전제를 하는 이론은 갈등론이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은 기능론에 부합하는 주장이 적혀 있는 카드 2장이래. 갑은 기능론에 해당하는 거를 뽑아야 되고, 2장. 을은 갈등론에 해당하는 거를 2장 뽑아야 되죠. 그죠? 근데 갑이 뽑은 걸 보니까 카드 1이랑 3을 뽑았지. 을은 2랑 4를 뽑았나? 그죠? 그럼 봅시다. 1번, 3번은 둘 다 기능론이죠. 그러면은 갑은 둘 다 잘 뽑았네. 그지? 근데 을을 보시면은 카드 2랑 4를 뽑았는데 2는 갈등론이야. 그치? 근데 4는 기능론과 갈등론 둘 다지. 그럼 갑은, 을은 잘못 뽑은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왜냐면은 문제에서 갈등론에만 부합하는 주장이라는 조건을 주지 않았어. 갈등론에 해당하면은 그게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이더라도 잘 뽑은 거야. 그럼 을도 잘 뽑았어요. 그럼 둘 다 잘 뽑았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갑과 을은 모두 과제를 바르게 수행하였다. 왜 틀림? 4번을 틀렸다고 했어요. 이걸 틀렸다 봤어? 이런 거 잘 봐야 돼. 만 이런 거 있잖아. 2번 카드 5에는 카드 5는 갈등론이기 때문에 니은에 부합하는 주장이죠. 3번 5장의 카드 중 니은 갈등론에 부합하는 주장이 적혀있는 카드는 하나, 둘, 세 개죠. 2번, 4번, 5번.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사회 불평등 현상이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관점은 없습니다. 기능론도 집단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은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피지배 집단 애들의 땡깡이다. 그다음에 병리적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왜냐면은 자 우리 집단 간 갈등에다 몇 줄 칠까? 집단 간 갈등? 그러나 집단 간의 갈등은 사회 문제야, 사회 문제가 아니야? 사회 문제. 사회 문제지. 너 답 4번 했지? 3번 했다고? 그래. 집단 간 갈등은 사회 문제죠. 그러면은 우리 기능론은 사회 문제의 발생을 부정하나? 어. 기능론도 사회 문제의 발생을 인정해요. 인정해요. 근데 다만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일시적으로. 병리적으로 바라봐요. 일시적인 거지. 그래서 사회는 항상성, 사회 유기체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성을 지녀서 일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원래의 균형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문제라고 연결 지었다면은 4번 선제를 고른 학생은 없었을 겁니다. 인정은 하지만 그 사회 문제는 이제 피지배 집단, 특정 집단의 일방적인 땡깡, 억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발생했다. 자, 5번 니은은 갈등론은 직업 간 소득 차이가 직업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를 반영한다. 자, 갈등론은 직업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기능론이기 때문에 5번도 답일 수가 없네요. 자, 우리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문제는 좀 별로라서 사실 넘어가셔도 되는데 그냥 기억부터 바로 볼게요. 자, 사회 불평등 현상, 기억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자, 너 강의를 안 봤구나. 우리 사회 불평등 현상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는 학생 대답해 볼까요? 사회 불평등.
그럼 이제 상민이가 안 봤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사회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 차별. 차별?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맞는데. 그럼 이제 힌트를 좀 더 줄게요. 사회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너는 이게 긍정적으로 느껴지니? 부정적으로 느껴지니? 부정적.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어. 이 단어가 혹시 긍정적으로 느껴진 학생 있어요? 있어요? 몇 명 손든 것 같은데. 우리 사회 불평등, 우리 사회 문화에서 말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은 얘는 차등 분배를 의미하는 거거든. 사실상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다시 차등 분배라는 단어를 봤을 때 너는 이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왜? 능력에 따라 응, 분배됐다고. 그렇지. 근데 너는 사회 불평등 부정적이라며. 똑같은 표현인데. 불평등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불평등은 차등 분배는 공정하게 모두가 똑같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분배받는 게 아니잖아. 불평등하게 분배받죠. 응? 그럼 이거는 나쁜 거야?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바라보는 이 사회 불평등은 그냥 현상 자체에 불과해. 어, 사회적 희소 가치를 차등적으로 분배받는 현상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고 이 단어가 갖는 뉘앙스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안 되거든. 응.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부정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예요, 사실. 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원리를 따르잖아. 차등 분배가 당연한 거거든. 한국인이 차등 분배를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회주의의 그 균등 분배 시스템 있잖아. 북한이나 그런 거를 이제 추종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음. 다시 와서 그럼 차등 분배를 하면은 돈을 많이 받는 집단과 많이 받지 않는 집단이 그냥 발생할 수밖에 없지. 내가 그 두 집단을 뭐 나누는 게 아니라 차등 분배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지. 그럼 돈을 많이 받는 집단은 막 문화생활도 즐기고 뭐 여가나 레저도 즐기고 그러지만 돈을 적게 받는 집단은 이제 그런 좀 이렇게 고급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럼 기억 다시 보시면은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냥 내가 정치색 다 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그 내 지역구가 서초갑이거든. 응. 근데 이제 서초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어. 그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들어봤어? 네. 어. 요 아파트에서는 윤석열이랑 이재명 대통령 선거할 때 윤석열이 80%가 넘게 나왔어. 응. 그 부자들이 살 거 아니야. 우리 제일 비싼 아파트니까 가치관의 차이가 초래된 거야. 부자들은 보수 정당, 기능론자들이 많아요. 보통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 그거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초래된 결과지. 그래서 이제 기억은 답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볼게요. 디귿에서는, 자, 디귿 볼게. 디귿 어딨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신분제와 달리 개인의 계층이 결정되는데 성취 지위가 중요해요. 성취 지위.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계층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지. 이제 노비들은 과거 시험도 못 봤잖아. 어? 그러면 이제 부모의 계층이 나의 계층이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귀속주의가 영향을 미치는 건데,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귀속주의도 영향을 미쳐요. 아빠가 이재용이면은 딸이 뭐 지랄 연병을 떨어도 걔는 상층을 살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가난했는데 부자가 된 사람 있나? 아, 내가 얼마 전에 그 내고왕을 몰아보기로 했거든? 그 어저께 이제 자기네 본 게 이삭 토스트던데, 그 이삭 토스트 사장이 원래 그 이제 뭐라 그래? 포장마차 아니고 그 뭐라 그래? 길거리 노점상에서 토스트 팔던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가맹점이 거의 1000개죠? 본사도 생겼더만. 그건 이제 성취지죠.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니까. 그래서 귀속주의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취주의가 더 중요해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다고 귀속주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아니죠. 귀속주의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성취주의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디귿. 리을은 정치적 측면의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적 측면의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는 있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부분 잘 살잖아. 이제 어떤 가난했던 사람이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막 노무현 대통령도 가난했죠. 노무현 대통령 가난했는데 이제 막 정치 활동하다가 대통령 되니까 대통령은 보통 돈을 많이 벌죠. 경제적으로 상층이 된 거지. 그런 사례가 있죠. 답은 기역 디귿 2번이고요. 리을. 미음은 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불평등 현상은 정치적 측면의 사회 불평등 현상과 달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삶의 질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둘 다죠, 둘 다. 그래서 리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오답 해왔니? 네. 잘했어요. 5번. 사실 갑과 을이 있고요. 첫 번째 구분은 A만 얘래. 두 번째 질문은 A와 B를 구분할 수 없는 거래. 자, 우리 갑의 서술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자, 사회 전체의 합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론이야? 기능. 기능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이건 누구야? 그렇죠. 기능론과 갈등론이죠. 그리고 갑은 1점을 획득했어요. 그 다음에 을 보시면은 가 이렇게 돼 있고,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구성원들의 성취 동기를 자극한다. 이건 누구의 관점이야? 기능. 기능론이죠. 그 다음에 을도 1점이네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요거를 좀 보시면은, 우리 두 번째 구분은 A랑 B가 구분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갑의 두 번째 질문은 두 개의 공통점이니까 구분이 안 되지. 네. 그럼 이걸 맞은 거지. 네. 그럼 요게 틀린 거지. 그지? 네. 근데 첫 번째는 A만 얘라고 해야 된대. 기능론이 아니래.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갈등론이지. 그래서 B가 기능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은 구분이 안 돼야 되는데 기능론만 얘라고 하는 거면 구분이 되지. 그럼 이거 틀린 거지. 그럼 첫 번째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 A는 갈등론이었으니까 우리 가에는 갈등론에 해당하는 설명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는 갈등론은 차등 분배체에 갖는 사회적 역기능을 강조하죠. 순기능을 강조하는 기능론이에요. 2번. B는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죠. 뭐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해?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거고, 사회 불평등 현상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3번. A는 갈등론은 교육제도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기준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일단 분배 기준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얘는 갈등론입니다. 근데 A는 갈등론 맞죠? 5번의 답은 3번이고요. 4번. A의 기억에 대한 응답. 자, 우리 A 갈등론인데, 자, 우리 기억은 기능론이죠.
그러면 기역에 대한 응답은 아니오고요. 니은도 기능론이기 때문에 니은에 대한 응답도 아니오기 때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해야 되죠. 5번 가에는 갈등론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회 불평등 현상의 해결 방안으로 개인의 사회 적응 노력을 강조하는 건 기능론이죠. 들어갈 수 없고요. 5번도 답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6번으로 넘어갈게. 6번은 쉽지. 응. 자, 우리 갑을병정이 나왔는데, 자, 우리 갑을병정 다 어떻게 발표했는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교사의 평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옳게 설명했대. 누가 틀렸냐면 봅시다. 자, 갑을 보시면은 A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다는 기능론이죠. 근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갑은 A를 갈등론이라고 본 거지. 됐니? 네. 자, 을 B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제도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노력이나 능력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요거 누구 주장이야? 음, 을은 B가 기능론이라고 본 거고, 자, 병 보시면은 A는 B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이 일부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요건 누구야? 둘 다 아니에요. 그치. 왜냐면 둘 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니까, 그냥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럼 정은 맞겠고, 갑과 을도 맞으니까 A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 맞는 거죠. 우리 가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기억 보시면은 A는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제도가 계급 재생산 밑줄, 음, 계급 재생산, 요거 세 글자로 바꾸면 뭐야? 대물림이죠. 음, 쉽게 얘기하면은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기 자녀 세대에게도 물려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갈등론의 주장 맞습니다. 기억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니은 B는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 거 맞죠?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고요. 디귿 A, B 모두 사회 구성원 각자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부하는 주관적 의미 밑줄. 그럼 개인이 현상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에 주목하는 거는 요거는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을 가에는 우리 기능론 들어와야 돼. 음. 근데 기능론이 어, 가라고 쓴 거지 기라고 쓴 게 아니라. 네. 볼게요. B는 기능론이죠. 기능론은 그럼 기능론 맞네요. 어,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불평등한 분배 구조의 전면적인 변혁이 필요함. 분배 구조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건 갈등론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답이 될 수가 없었네요. 답은 1번. 우리 기출 플러스 보고 마무리할게요. 여기다 쓸게요. 자, 우리 1번. 기출 플러스 1번. D2 같네. 1번. 한글에 도출할 수 있는 사회불평등 현상 바라보는 관점. 보시면은 임금 노동자들은 어쩌시든 두 번째 줄에 자, 부당한 임금 구조 밑줄. 그다음에 그 줄 맨 끝에 보시면은 자본가들은 국가를 통해 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관리한대. 무슨 론이야? 갈등론이죠. 음. 기억부터 볼게요. 사회 불평등을 부당하고 해결해야 할 현상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기억은 답일 수가 있고요. 니은 균등 분배가 인재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균등 분배가 아니라 차등 분배로 바꾸셔야 되죠. 차등 분배. 디귿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재생산. 재생산 대물림이랑 똑같은 말이야. 답은 기역 디귿
2번이네요. 수능도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수능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2번 틀린 학생들 많죠? 기출 플러스 02번. 네, 이제 작년 수능 해설을 찍으면서 나는 항상 최초 공개를 욕심이 좀 있어. 내가 항상 최초 공개해야 된다. 바로 풀고 바로 찍어서 바로 올리는데 항상 올리고 다른 강사들 해설을 보거든. 근데 이번 문제의 해설이 물론 답은 다 맞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방식이 천차만별이더라고. 특히 디귿 선지랑 리을 선지를 판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또 이제 제 자랑이죠, 결국에는. 그냥 제 풀이가 제일 쉬워요. 미리 정해놓고 푸는 게 제일 쉽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 첫 번째 풀이는 선지 따라가는 풀이가 있어요. 그냥 선지에서 시키는 대로 선지를 따라가면서 푸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그러지 않고 미리 상황을 좀 정리해 두고 푸는 편이거든. 음. 근데 어떤 문제는 1번이 편해요. 어떤 문제는. 근데 이 유형은 이 참, 거짓, 그 다음에 뭐 빵꾸가 뚫려 있고, 그 다음에 또 빵점, 또 이제 점수를 모르는 이런 유형은 이게 더 편해. 또 제 자랑이었어요. 이렇게 재수없다는 표정을 쳐다보지? 아니야?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진입한다는 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빵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라 했냐면은 A와 달리 B는 희소 자원의 차등 분배가 성취 동기에 긍정적이래. 그럼 지금 B가 기능론인 거지. 그치? 근데 B가 기능론인 게 맞다고 해서 빵점이래. 그럼 B는 실제로 무슨 론이야? 그치? A가 기능론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풀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이제 거짓이죠. 그럼 지금 이게 기역점이고요. B와 달리 A는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풀 수도 있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 기억이 만약에 1점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여기 1점이 아닌데 1점이라고 가정해 볼게. 그러면은 자 A는 하고 틀린 게 맞아야 되지. 그러면은 A는 B다라고 하면은 거짓인 게 맞는 거지. 그렇지? 그럼 B는 갈등론이죠. 가에 갈등론이 들어가면은 기억 1점인 거지. 그치? 네. 빵점이면은 맞는. 가가 기능론이겠죠. 이거 미리 찾아놓으면 더 편하다니까? 응. 우리 기억선지는 아직 안 봤죠? 기억선지 먼저 볼게요. 자, A는 기능론은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죠? 기억 틀렸지? 2번. B는 기능론,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니은 선지까지는 찾기 쉬워. 디귿. 가에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적 불평등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귀속적 요인을 중시하는 건 어떤 이론이야? 갈등론이지. 그럼 가에 갈등론이 들어가면은 1점이죠? 아까 찾아놨잖아. 빵점이라 했기 때문에 되게 틀렸네요. 리을 기억이 1점이라면 아까 가에 갈등론 들어가 있다고 찾아놨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이건 기능론이죠. 사회 전체 합의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요거 이렇게 안 정해놓고 풀잖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한번 해볼까? 따라가 볼까? 기억이 1점이래. 1점.
가의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전체가 합의한 것. 그러면 이게 기능론이죠. 그러면은 기능론. A는 기능론이 맞은 게 거짓인 게 맞으니까 들어갈 수 심지어 없다로 돼 있어. 그러니까 몇 중 부정이야, 지금. 몇 중 부정이야. 어? 거짓인 게 맞은 게 또 아니래. 이러다가 이제 꼬이거든. 그래서 미리 정해놓는 게 편합니다. 미리 정해놓는 게 훨씬 편해요. 답은 4번이었고요.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 이게 23강이니까 우리 24강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24강부터 이제 너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표가 시작돼요. 도표. 그래서 제가 원래는 개념 설명을 잘 안 하잖아. 근데 이 단어는 개념 설명이랑 도표 접근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25강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4강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앞으로 내 도표 풀이에 그 약간 대전제 같은 것들이 있어. 앞으로 요런 게 나오면은 우리는 요렇게 할 거다라는 그런 대전제를 내가 다음 강에서 다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24강을 꼭 보셔야지만 앞으로 저랑 도표를 풀 수 있습니다. 24강 안 볼 거면은 제 도표 풀이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미리 경고했어요. 자,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랑은 24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